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데아 네트워크스의 최민호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은 목을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도 MZ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목을 숙여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원장님들 또 오후에 일정도 있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오늘은 문해력, 어휘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장님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컨셉은 뭐 문해력, 어휘력에 대한 컨셉을 공부 기초 체력을 키워준다. 이런 식으로 캐치플라이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데아 국어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 제품에 이데아 네트워크스의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희가 기존에 초중고 전과목, 교재 플러스 온라인, 그 다음에 뭐 문제은행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원장님들 학원 운영 또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또 공부에 대한 DNA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조금 더 보완을 시켜 나가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이데아 국어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휴해서 원장님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지금 여름방학 시작 마지막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공부 능력에 직결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나 트레이닝이 됐었을 때에 과목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원장님하고 뭐 한 40분 정도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문해력 저하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미디어나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기존 아이들도 많이 심했지만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이 많이 도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확산도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일단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기점으로 아이들이 멀티미디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어휘력,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진 거는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뭐 우스개 이야기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소풍 가서 중식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냈는데 어떤 부모님이 저희는 중식 말고 일식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셨고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건 한때 많이 논란이 됐었죠. 뭐 왜 심심하게 이야기하냐?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사과하는 수준이 그런 게밖에 안 되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요번에 올림픽 때 뭐 한국 여자 올림픽 10연패 달성 그러니까 왜 10연패야? 그럼 10연패는 10번 연달아 패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아이들이 예전처럼 글 읽는 뭐 독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글 읽는 활동들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한자어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고 또 글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아이들이 잘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엄지족이라고 하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엄지, 뭐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중요한 것만 딱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요즘 쇼츠나 좀 자극적이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빠져져 있기 때문에 어휘력, 문해력에 대한 시간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오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 교사들 대상으로도 설문을 받았을 때 뭐 교사들이 점수로 매긴 문해력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60점대 D등급이죠. D등급, C등급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포지션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락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거의 한 70% 이상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나 한자 교육, 어휘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은 국어학력 평가 비율이에요. 뭐 이런 그래프들은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국어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읽고 자기가 주제어나 중심 문장 찾기나 뒤에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영어나 수학이나 타 과목에 미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아이들이 보통 중위권 아이들의 비율이 많이 낮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학원의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학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해력과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원장님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무너진 공부 습관, 생활 패턴이 완전 붕괴돼 있던, 혼자서 집에서 핸드폰이나 디지털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오프라인 공간 나오면서 대화나 학교 생활, 그리고 올빼미족이 있던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데 상당히 애로감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지나면서 또다시 공부에 대한 그릇을 키워주고 또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라, 책을 읽고 뭐 독서 감상문을 내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소홀해져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라 그러면은 미디어에서 다 찾는 거예요. SNS나 요즘 학원가에서 뭐 챗 GP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각종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쭉 끌고 와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나 읽는 시간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렸을 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부분들과 이런 문해력은 꾸준하게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우리 원장님들도 그렇고 내가 살이 많이 쪘어요. 살이 많이 쪄서 헬스클럽이나 트레이닝 센터에 가보면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타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근력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처럼 문해력, 어휘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는 매일 외우고 있고요. 수학 공식이나 수학 문제는 매일 풀고 있는데 과연 문해력, 어휘력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또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본 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정리된 거를 가지고 본인만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6단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하죠. 선생님이 전달해 주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단순 암기 형태로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읽기를 아까 마음대로 뭐 심심한 사과, 십연패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직역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나 이해가 잘못됐고 그거를 잘못된 정리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오답이나 접근율이 떨어지고 또 아이들이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존감에 대한 하락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 읽기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내는 과정들에 대한 활동들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 어휘력 프로그램을 제가 많은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장님 독서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 중요하죠. 그 부분 상당히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또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압박감, 거기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메인 과목에 대한 시간 할애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어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성적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으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학습 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휘력을 높여주고 문해력이 중요하고 다 알겠지만은 거기에 시간을 30분, 50분씩 투자하기에 힘들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데아 국어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국영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아이들한테 또 여기에 40분, 50분씩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핵심적인 비문학,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루 10분 어휘력 향상, 문해력 향상이라고 저희가 컨셉을 잡은. 그래서 이데아 국어하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은 시간적으로 사용하기가 쉽고요. 교사는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수나 뭐 수학 단과학원이 됐든 종합학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꾸준히 접근을 시키고 메인 과목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데아 국어하다는 하루 10분 학습으로 5개 어휘와 배경 지식을 꾸준하게 쌓아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초등학교 단계, 뭐 문학, 뭐 전래동화, 이소부화, 저학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도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문학 작품을 인문, 과학, 문화예술 단계로 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데아 국어하다의 가장 큰 장점은 심플합니다. 하루에 10분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시면 안 되겠죠. 심플하게 선생님들이 막 관여하실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플로우가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해서 아이들의 어휘력, 문해력 수준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레벨 테스트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뭐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현재 수준을 체크하시고 싶어 하시는 학원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 안 하시면은 기본적인 단계가 S 단계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글자 수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해놓은 수준에 맞춰서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은 그냥 S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은 레벨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아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의 뭐 여러 가지 영역에 맞는 수준에 맞는 비문학, 지문 학습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중심 문장이나 뭐 필요 없는 문장들을 제대로 읽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문제풀이와 거기에 대한 결과물 나오는 성적표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는 구성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우를 조금 나눠본 겁니다. 여기 어휘학습, 본문학습, 문제풀이, 결과. 뭐 오답노트는 오답노트라는 오프라인의 이 어휘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으로만 마무리를 시작을 했다 끝내는 부분들이 아니고 온라인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쓰는 활동들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답노트나 어휘 정리는 권장 사항인데 같이 진행을 했을 때의 학습 효율도나 아이들이 영어 단어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어휘 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진행을 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데아 국어하다는 여기 보시면은 어휘, 본문, 문제풀이, 결과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심플한 학습 페이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루 1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휘 5개 학습을 합니다. 뭐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끝내고 시험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휘 5개 학습을 하고 어휘 노트에다가 방금 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적고요. 그리고 본문학습, 이게 인문사회 여러 가지 영역별로 나와 있는데 이 활동들이 레벨에 따라 다 틀립니다. 레벨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A, B, C, D, E 단계에 따라서 글자 수가 많아지고 지문의 깊이도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제대로 읽었는지에 체크하는 과정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핵심 단어를 고르세요.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 봤던 본문 학습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본문 학습을 할 때도 읽기를 건성으로 읽는 아이들 때문에 뭐 최소 30초 이상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강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막 찍는 아이들 때문에 또 답을 안 적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모든 문제가 불합격이 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모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풀이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합격, 불합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원장님들이 보시는 LMS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들이 틀렸던 거를 이렇게 나는 9번이 어떤 부분들이 오답이 틀렸습니다라는 걸로 마지막 쓰기 활동으로 마무리 짓기를 저희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짠 부분들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간단한데 그 간단한 화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시스템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 건데요. 이게 국어하다의 홈페이지입니다. 학원 원장님들이 아이들의 아이디 등록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이데아 프로그램하고 솔루션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단부에 쭉 내려보시면은 학습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험 활동을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별도의 아이디 없으시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무료 체험 아이디 일주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플래너 활동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학습의 코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학년 레벨 A 챕터, 뭐 유닛 1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분야는 전래동화, 이소부화 이렇게 되어 있고 학습 일자, 뭐 내가 점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빨간색은 저희가 학습을 한 내역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닛 3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닛 3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학습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초1, 2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별주부전이라는 용궁에 간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컨텐츠가 뜹니다. 컨텐츠가 뜨고 뭐 글자 수 131글자 시간이 5분에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바닷속에 이런 걸 했고 그냥 읽기 맞춤 딱 누르죠. 그러면은 최소 30분 이상 읽어야 읽기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건성으로 아이들이 읽는 부분들을 좀 제어하고자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녹음하기 같은 경우는 직접 눌러보면은 용궁에 간 토끼 바닷속에 있는 용왕님이 콜록콜록 몹시 아픈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직접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녹음했던 부분들을 다시 들어보실 수도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부분들을 다시 들어보실 수도 있게끔 제가 방금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게끔 돼 있고 이런 녹음 기능을 왜 넣어놨냐 하면은 그냥 눈으로 쭉 읽고 달궜습니다. 뭐 30초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너가 직접 말했던 부분, 읽었던 부분들을 말로 남기는 이런 부분들 활동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기만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잘 읽고 정답을 찾아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왕님이 가장 많이 쓰인 용왕님에서 가장 많이 쓰인 자음은 무엇일까요? 깡총, 깡총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골라주세요. 문제가 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열심히 풀었나요? 학습을 완료합니다. 자, 이 과정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한 아주 좀 재미와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비문학 작품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되고, 제가 일반적인 초등 고학년부터 그 중고등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 있냐면은, 그 아이들의 학습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면은 고학년들이랑 저학년들은 조금 틀립니다. 뭐 레벨도 틀리고 분야도 틀리게끔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학습들은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앞에서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어휘 학습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5개. 그러면 존재, 현실에 실제로 있음. 이 부분을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휘 노트 같은 데다가 요 시간을 적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흔히 말하는 눈팅 못하게끔 글로 존재, 거주, 별궁, 뭐 행궁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5개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만의 어휘 노트를 만들게끔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휘 학습을 끝내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 본문 읽기라는 본문 학습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생성 딱 나오시게 되면은 똑같이 제한 시간 5분, 제한 시간 5분에 서울 4대 궁, 인문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끔 됩니다. 서울에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존재, 거주, 별궁, 행궁, 가치가 요 안에 핵심 단어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로 들어가 있고, 얘도 30초 전에 이 글을 끊게 되면은 읽기 마침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0초라는 시간은 할애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지 않은 단어를 고르세요. 제가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틀리면은 오답입니다. 다시 읽고 오세요. 그러면 다시 이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기를 30초 동안 다시 해야 되는 이 사이 관계가 있는 거죠.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제가 자꾸 틀리면 이게 못 넘어가는데 어떡하죠? 태종이 나오고요. 이렇게 저처럼 건성건성으로 읽으면은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태조가 나오고, 태종이 나오고, 태종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원장님들 찬스를 써야 되는데, 원장님 몇 번인가요? 물어보시면은 우리 원장님들이 답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세조가 안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야지 넘어갑니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나오는 문제풀이를 직접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객관식도 있지만은 뒤에 가면 주관식이 있습니다. 주관식이 있고 거기에 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답을 다 적게끔 해야지만이 제출을, 뭐 일부 문제, 자기가 아는 것만 일부 문제만 제출해서는 모든 답을 다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상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무조건 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만이 이렇게 학습이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전에 학습했던 결과를 보면은 봤던 것처럼 내가 제대로 정답을 넣었는지도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뭐 본인들이 다시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복습하면은 그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4, 5, 6학년부터 중고등부 과정까지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과정이 연계가 되어 있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아이들 학년 아이디 등록했던 현황을 보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일자별 학습 결과. 그러면은 테스트 학생, 저학년 2학생, 저학년 학생, 이게 위에가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가 모두 합격한 거고 일부 학습 안 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일 날 지금 제대로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얘들을 눌러봤었을 때의 결과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리포트 딱 보시면은 국어하다 8월의 리포트라고 해서 이런 리포트 형태의 과정이나 지금 학습 이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간소하게 나오는데 학습 이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3개월 수행률과 이 부분을 비교해서 리포트로 인쇄하고 출력하고 뭐 문자 발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을 문자로 이렇게 해서 좀 더 편하게끔 하는 현황까지도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종 원장님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수업하시는 원장님들 때문에 내가 어휘를 좀 짚어주고 싶다. 그러면 강의용 화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아까 레벨별로 각종 S부터 여러 가지 레벨의 챕터가 A부터 E까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인문사회에 대한 어휘를 화면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먼저 한번 되짚어 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 해 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지만은 좀 더 강의용 화면에서 한번 썸머리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조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국어하다의 컨텐츠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아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동시에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프로그램은 하루 10분 심플한 컨셉으로 잡혀져 있어서 내가 하루 5개의 어휘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어휘를 가지고 각종 영역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부분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부분들에 대한 오답을 정리하는 형태의 10분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하루 10분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코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용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10분 10분 영수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와서 핸드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뭐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시간표를 짜신 학원도 있고, 하루 한 번을 뭐 제가 토요일이라고 잡았지만은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시키시는 학원도 있습니다. 꼭 일주일에 5번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학원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최소한 3번 이상은 시켜주실 수 있는 코너로 잡아주시면은 이게 관리형의 상품에 따라서 비용이나 뭐 학습자 스스로 가정에서 연계시킨다든지 혼자 하게끔 하는 것 따라서 이런 수강료를 다르게 책정하시는 게 학원마다 조금 틀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학원에서 시작해서 학원에서 끝내시고 기본적인 아까 LMS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면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하시는 학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시간표 외에 우리 학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에 몰입해서 진행하시는 학원도 있고, 뭐 자습실 같은 데에서 10분씩 10분씩 매일 하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그 학습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형태의 적용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문해력에 대한 기본 상품이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문해력만 하다 보니까 초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모님들이 뭐 아무리 단원평가라든지 이런 성적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데아 프로그램하고 연계 지으셔가지고 문해력 프로그램 플러스 교과 국어 이런 식으로 상품화 시키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5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커리큘럼을 잡으시고 하루는 문해력, 하루는 교과 국어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신 거죠. 이 중간 줄이. 그렇게 해서 저희 국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강의와 뭐 문제, 오프라인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력 플러스 국어, 초등 국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용을 12만 원 정도 받으시는 학원들의 사례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는 앞에 사례 2는 단순 어휘 문해력, 두 번째는
국어까지, 교과 국어까지 연계해서 또 교과에 관심 있는, 교과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이 이데아 국어하다 특징입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아까 독서 활동이나 문해력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은 맞다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국어, 영어, 수학 메인 과목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꺼려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하루 10분만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 온라인이 아니고 활동 노트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트에 읽은 부분들을 쓰는 활동으로 마무리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이 타사 대비 한 40%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타사의 프로그램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 투자나 또 아이들이 혼자 못 해나가는 과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플하지만은 비용도 저렴하다라는 게 네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섯 번째는 저희만의 이데아만의 가지고 있는 온라인 컨텐츠와 오프라인 교재를 연계해서 초중등 국어 상품으로까지 우리가 국어 선생님이 없더라도 국어와 연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가입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국어하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시면은 사용당 과금이 다운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명에서 10명까지는 99,000원입니다. 99,000원이고 한 명을 쓰시든 10명을 쓰시든 99,000원. 근데 11명을 쓰신다. 그러면 11명 곱하기 8,8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1명을 쓰신다. 그럼 41명 곱하기 1,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지고 있으신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조금 일부 학생들만 파일럿 형태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기본 상품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점점 높아졌을 때는 10명 단위로 아이디당 과금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관리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관리를 안 하셔도 아이들의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리포트나 결과지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관리 선생님이 소수인 인원인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건이고, 그리고 이 초도 물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가입비가 기본적으로 1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입비가 납부가 되시면은 이런 5가지의 말씀드린 상품들이 굿즈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어 단어 노트, 그리고 아까 이 어휘력 노트, 그리고 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리플렛, 또 아이들의 이제 성적 향상에 동기부여를 하는 칭찬 스티커, 그리고 현판 또는 그 엑스배너 이런 부분들이 초도 물품으로 제공이 되는 과정입니다.